지리산을 갔었다고요? 네. 언제? 저번 주에? 아니 그 학교에서 어. 이번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 진짜? 뭐 수학여행인가요? 아니 그 학교 프로그램인데. 우와 그래요? 그럼 지리산 가가지고 그런 그 서당 그런 데 다니는 건가요? 아니 그냥 진짜 가가지고 네. 소나무 찍고 네. 1박 4일 정도. 아 증주하는 거? 아 재밌겠다. 걸어서? 아 자전거는 혹시 안 되네? 그렇구나. 좋았겠다. 산 좋죠. 나도 어제? 그제? 언제지? 목요일에. 목요일에 백양사를 갔다 왔습니다. 백양사 알아요? 또 뉴스가 나왔어요? 네? 또 나왔어요? 아 뉴스는 안 나왔고 그냥 백양사를 갔어요. 백양사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죠. 이쁘지 않아요 백양사? 우와. 잘 찍으셨네요. 찍었죠. 그래서 아이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비양사에 있는 그런 암자 같은 건데 그 호수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로 찍으셨어요? 아니 아이폰으로 찍었는데 아이폰으로 찍으면은 저절로 아이패드로 옮겨지던데. 화면이 꽉 차네. 그러게 나도 몰라. 그냥 아이폰으로 찍었어. 그래가지고 찍었습니다. 좋더라고. 지리산 얼마나 예뻤을까? 그렇죠. 엄청 예뻤죠. 출근했대요. 주배도? 왜? 공대 좋아서. 고? 에피소드 쪽에 어. 이 나타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통제 될 뻔했는데 저희는 전교생 가다 보니까 단체여가지고 아 이만한 거 아니면 요만한 거? 그 엄청 커요. 엄청 큰 거. 와우.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부등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RPM 보이 부등식. 사실 부등식은 등식에 대한 등식이 아니다. 등식이 아니니까 부등식이겠죠? 그럼 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등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교재는 98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9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등식은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죠. 네. 등호가 있는 식. 예를 들어서 뭐 2 더하기 3은 5 얘는 참인 등식. 뭐 x 더하기 3은 5 이거는 등식인 등식인데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등식에서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뭐 아니면 이런 거는 2 더하기 3은 7 이렇게 주면은 얘는 거짓인 등식이죠. 얘도 등식입니다. 얘도 등식인데 거짓인 등식이라고 하고 그때 2 더하기 3은 7이 아니죠. 이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부등식, 여기서 또 부등식 파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등식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면은 한쪽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 당연히 7이 더 크겠죠? 그쵸? 우리는 이제 요런 기호 대신에 이 기호 대신에 뭐 우변이 더 크다, 좌변이 더 크다, 우변이 더 크거나 같다, 좌변이 더 크거나 같다. 요런 기호를 이제 부등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죠. 그쵸? 부등호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요. 이런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제 같은 거 외에 누가 더 크니? 또 누가 더 크거나 같니?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등식은 사실은 언제부터 다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뤘던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3이 크니 5가 크니 3이 커요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수 분수를 배우면서 0.2가 커요 0.25가 커요 하면은 0.25가 커요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5분의 1이 크니 3분의 1이 크니 누가 더 크니? 어떻게 알았지? 3분의 1이 더 크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은 분모를 통분하면 되죠? 분모를 갖게 해줘서 근데 가끔은 분자를 갖게 해줘도 됩니다. 분자를 갖게 해줘도 분모가 더 작은 쪽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을 테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5분의 1이 크니 나중에 0.4가 더 크니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 분수와 소수의 비교를 6학년 때 하죠. 6학년 때 이게 계속 이 초등학교 때 발전되거든요.
누가 더 크니 막 물어보다가 그래 중학교 와서도 물어보 중학교 와서도 1.9 도트가 크니 2가 크니 똑같죠. 안 속네요. 똑같죠? 1.9 도트는 2죠. 1.9, 2가 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3 와서 이제 뭐 물어보니까 루트 5가 큰 2가 큰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럼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겠죠? 이런 거. 대소관계를 쭉 물어보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 하면은 언제 배웠냐면 중2 때 배웠군요. 중2 때 1차 부등식을 배웠습니다. 1차 부등식을 배우면서 이런 문제 있잖아. 입장료가 한 사람당 5,000원이야. 한 사람당 5,000원인데 40명부터는 40명 이상은 20% 할인해주겠다. 40명 이상부터는 원래 가격이 20%를 할인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40명 미만의 단체가 갈 건데 그 몇 명부터 40명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치고 할인하러 가는 게 할인받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냐 이런 문제 기억납니까? 그쵸? 우리가 만약 39명이야. 39명이 왔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 그러면 5,000원 다 내고 들어가면 얼마야? 얼마야? 20만 원, 19만 5천 원이네. 19만 5천 원인데 그러지 말고 40명이라고 뻥치자 이거야. 40명이라고 40명부터 할인해 주니까 그럼 40명부터니까는 5,000 곱하기 40 한 다음에 20% 할인해 주다는 소리는 80%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소리니까 100분의 80을 곱하면 되겠지. 0, 0, 0, 0 없애고 5, 4, 20 그러면 2만 곱하기 8이니까 16만 원 돼서 와우! 무려 3만 5천 원에 절약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몇 명부터 이 40명이라고 뻥치고 들어가는 게 더 뻥치고 들어갈 수 있니? 이런 문제 있었잖아. 이거 안 해봤죠? 그래서 그럼 X명이라고 한다면 5,000원씩 X명이면 5,000X1이 되는데 16만 원이라고 얘가 더 유리하냐? 더 유리하다라는 건 가격에서 유리하다는 건 싸다라는 건 비싸다라는 거야? 싸다라는 거니까 약분했더니 X는 32명 초과부터 30명이면은 딱 똑같고 굳이 거짓말 칠 필요 없고 33명부터 거짓말 치면 되겠다 이거지. 이런 문제. 이게 부등식. 이런 부등식 할 때 이게 1차 부등식이 활용이었는데 아무튼 부등식 문제에서는 별건 없었어요. 부등식의 성질이 있었는데 부등식의 성질이 뭐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식은 변함이 없고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더라. 그쵸? 2가 크니 5가 크니 당연히 5가 크지. 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 하지만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를 곱하게 된다면 2 곱하기 마삼은 마이너스 6, 5 곱하기 마삼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이 더 커버리겠다 이거지. 음수를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다. 이것만 주의하면서 부등식 문제는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공통인 교점, 공통인 값을 갖다가 말이지. 연립분식도 마찬가지로 공통인 값 또는 범위를 연립부등식을 해라고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99페이지 볼까요? 8-1번은 좀 너무 쉽고 700번을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700번 보면 x 빼기 3은 1보다 크다. 이걸 기억. 그 다음에 2x 빼기 8은 x 더하기 4보다 작다. 얘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죠? 문제 제목이
별거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거고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1차 부등식 이렇게 생긴 구조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건데 여기 AX는 B보다 크다, AX는 B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죠. 1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A가 0이 돼서는 안 되고 A가 0이 아닐 때 A로 나눌 건데 A가 양수라면 그대로 X는 A분의 B가 될 거고요. A가 음수라면 당연히 부등호가 바뀌어가지고 A분의 B가 될 겁니다. 2차 부등식을 해구하는 거는 방정식과 똑같죠. 그래서 기억의 해를 구하면 마사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고로 X는 4보다 크다가 되고요. 니은도 해봅시다. X 넘어가고 상수변으로 가니까 X는 12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눈에 잘 안 들어와. 누가 더 이거를 갖다 할 때는 수직선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뭘 이용하자고요? 수직선.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적당하게 4를 찍어서 4보다 크다. 이 방향으로 움직여주시면 되고 12보다 작다. 12는 4보다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물어보면서도 미안해. 12는 오른쪽에 있죠. 10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범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 X는 4보다 크고 1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702, 703번은 이제 개수가 분수이거나 개수가 소수인데 이것도 중학교 버전이죠.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분배수를 양변을 곱해주면 되고 소수인 경우에는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10의 거듭제곱들을 부등식의 양변 똑같이 곱해줘서 개수를 정수로 만든 다음 방금 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립분식이긴 한데 그냥 주면 섭섭하니까 살짝 모양을 튼 게 706번. 대중, 소중, 대로 표현하는 거. 2x 더하기 5가 4x 빼기 7보다 작다. 4x 빼기 7은 9x 빼기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긴 구조. 소중대 순으로 생긴 이런 부등식을 뭐라 부르니? 라고 말하면 연립부등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부등식이 연립부등식. 사실은 연립부등식이 옛날에는 중2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2 과정에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연립부등식은 없고 그냥 1차 부등식이 해법만 있습니다. 중2에서 고등학교까지 올라왔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소중 이렇게 케이스 1, 중대 이렇게 케이스 2 해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소대로 만들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알겠죠?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소중으로 하나 그 다음 중대로밖에 못 만들어. 소대로는 부등식 만드시면 오류가 나옵니다. 아셨죠? 첫 번째 케이스 소중으로 하겠습니다. 2x 더하기 5가 4x 빼기 작으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넘어와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따라서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 반대가 돼서 x는 6보다 크다가 되겠다. 두 번째 4x 빼기 7이 9x 빼기 작다. 9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x 마칠 넘어와서 플러스 5가 되나요? 마이너스로 나누면 역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서 x는 5 나누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이라는 몫이 되겠네요. 수직선을 이용해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6보다 크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 이쪽에 있는데 따라서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최종적인 정답은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의 변형을 살짝 주고 싶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절대값 기호. 우리 책 교재 8-4번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8-4번 스타일.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했는데 자 709번을 풀기에 앞서서
얘를 풀기에 앞서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값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중1 때 뭐 다 썼네요. 언제 다 썼지? 중1 때 절대값 x가 2일 때 x는 했다라면 아시다시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값 x가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원점이 있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르는데 그 절대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찾으세요라는 거지. 그러면은 최대가 2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플러스 2,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은 친구들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부터 이 사이 요 범위가 되겠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대값 부등식을 해는 x는 플러스 2 양수기보다는 그대로 작거나 같고 요 양수기에 마이너스 붙인 음의 점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반대로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 이상이 되는 x값들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거리가 2 이상이 되는 애들은 0이 있고 뭐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 말하는 거 아니니까 거리가 2 이상인 애들은? 그쵸? 거리가 딱 2인 애가 얘니까 2 이상이 2보다 큰 애들이니까 3도 되고 4도 되고 이런 애들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2 이상인 애들은 여기 범위에 오는 애들을 말하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억해 주자. 절대값이 우변, 상수, 양수가 오는데 우변의 상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벌어지고 상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아진다.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연습만 해보면 절대값 x가 5보다 작대. 그러면 얘는 수직선 그렸을 때 양수 5와 음의 점수 마이너스가 있다면 얘는 모아져야 되겠다. 요 범위가 되겠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반대로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는 양수 1과 음의 점수 마이너스 있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리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대로 써먹으면 돼. 그냥 그대로. 얘 절대값 안에 있는 무슨 식이 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우변 상수보다 작대. 그러면 요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 3보다는 작고 음의 점수 마사보다는 커야겠다. 이렇게 한 번의 식을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야. 따라서 나는 x의 범위를 원하거든. 그래서 각 항마다 6을 먼저 뺄게. 6을 빼고 6을 빼고 6을 뺄게.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x. 3 빼기 6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리고 각 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음수를 곱할 거기 때문에 부등호방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겠습니다. 한편 부등식의 해답은 이것도 해가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바뀌는 거를 답안지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x는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요게 정답으로 적어졌을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 2. 두 번째 방법으로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 안이 지금 0이 되는 x값이 얼마인가요? 6. 그래서 6을 기준으로 6보다 작을 때와 6보다 클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케이스 분류. 6보다 작을 때와 6보다 클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 건데 얘들 보세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 x가 6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6보다 클 때. 자, 모든 실수 x에서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6일 때가 지금 빠졌죠. 6보다 작다와 6보다 크다는 이 범위, 이 수직선 x에서 6일 때가 빠졌어. 그래서 보통 6이 될 때는, 즉 0이 되는 값이 될 때는 이 큰 쪽으로 붙여주기도 합니다. 깍두기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럼 6보다 작은 수, 6보다 작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맨날 궁금한 게 뭐냐면, 절대값 안이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식이라면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서 양수일 때는 그대로 꺼내고 음수일 때는 말을 잘 꺼내고 중3부터 한 게 그거잖아. 루트 가로에 제곱. 이걸 물어볼 거야. 단골 손님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이 안이 양수라면 그대로 꺼낼 거고,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케이스로 주죠. 6보다 작은 수, 뭐 3 같은 거 있어. 그럼 3, 2, 1 이런 거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 양수지, 양수. 그럼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겠지. 그대로 나와. 따라서 6 넘어가니까 마3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데, 자, 요 첫 번째 케이스에 해가 나왔는데 이 해를 바로 정답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등식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케이스 분류를 한 요 x의 범위와 해로 푼, 식을 푼 요 친구의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공통 범위. 즉 x는 6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 따라서 얘가 공통 분배이 되겠네. 최종적인 정답은 x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x가 6 이상입니다. 6 이상인 수는 무수히 많지만 8 같은 게 있죠. 그럼 8 집어넣으면 6 빼기 8은 양수니까 음수입니까? 음수니까 나올 때 많이 달고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x가 나올 테고요. 마이너스 6 넘어가서 x는 9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앞에 케이스 1에서도 했지만 케이스 2에서도 요 조건과 결과의 해 공통범위인 거야. 공통범위. x는 6 이상이다. x는 9보다 작다. 고로 이거 공통범위니까 x는 6 이상 9 미만이 되다가지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각각 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합쳐야 된다. 합체. 뭐 한다고? 합쳐야 돼.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원숭이부터 사과까지 가면 되는구나. 둘이 합체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x는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요. 얘가 최종적인 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방법이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이 좋아요? 근데 좀 더 편하긴 하죠?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 절대값이 우변의 상수 3보다 작다면 마3과 3 사이에 있다고 표현한 다음에, 어차피 미지수가 x 가운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해를 갖다가 한번 해결해주면, 아니면 이렇게 조금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710번은) 이 방법으로 풀 수 있고요. 711번은 이 방법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711번은 우변에 지금 x가 보이죠? 상수가 아닌 문자에 미지수 x가 있습니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711번은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해봅시다. 710번, 711번. 지금 시작. 저거 6에 마이너스 왜 붙은 거예요? 6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네.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 네. x가 6 이상일 때에는 6보다 큰 수면 절대값은 양수 음수? 음수면 이거 그대로 꺼내요? 많이 잘못 꺼내요? 달 건. 그걸 많이 잘 꺼내네.
우와 요리를 할 줄 알아 애들이? 우와 무슨 요리 잘해요? 채원이가 할 줄 아는 요리 뭐 해주셨어요? 가서 다 했는데. 진짜? 야 대박. 와. 야. 하인이 요리 뭐 잘해요? 저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 먹는 것만? 라면 우리 아들 최근에 라면을 끓였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라면 끓여 먹었다고. 5학년인데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해서 끓여서 먹어서 너무 맛있었다고. 놀러 가서 먹는 거는 뻔하잖아요. 카레가 대표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팸? 그 다음에 김치찌개? 라면? 삼겹살? 삼겹살은 없었어요? 네. 자, 710번, 11번 안 되는 거 갖고 누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11번 같이 해볼까요? 그럽시다. 이 절대값 x-1이 x보다 작다를 보등식을 푸세요. 자,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얘를 갖다 그냥 무조건 풀 수는 없고 앞에서 다뤄봤지만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그 x값이 0이 되는 x값이 얼마인가요? 1. 그래서 x가 이렇게 여기에 1이 있다라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 절대값 a가 있어.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 절대값 a는 이거 a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돼? 아니면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 이 상태로는.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서 절대값 a가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a가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라고 보겠단 말이야. 즉, 요 안이 양수냐 음수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금 미지수 x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을 좀 지워주고 얘를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잡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작은 수들은 무수히 많지만 뭐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지금 절대값 안이 양수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절대값 안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지겠죠? 그럼 나올 때 그냥 나와요? 많이 달고 나와요? 많이 달고. 그래서 많이 달고 나올 건데 2가 곱해져 있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x 넘어가서 마이너스 3x 2 넘어와서 마이너스 2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1차 부등식은 끝인데 음수니까 주의해야 될 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x는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겠네. 얘를 정답으로 하면 되냐? 아니 조건과 케이스 분류했을 때 이 동그라미 조건과 요 해와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겠다 이거야. 자, x는 1보다 작다. x는 3분의 2보다 크다. 3분의 1은 이번에 이쪽에 있겠죠. 따라서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해는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가 첫 번째 케이스의 해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1 포함시켜서 x가 1 이상일 때 자, x가 1 이상일 때, 즉 1보다 큰 수는 뭐 3, 4 같은 건 엄청 많지만 집어넣으면 요 절대값 안이 양수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그러면 그대로 꺼내면 되겠죠? 따라서 2x-2가 x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x 넘어가서 마이너스 x니까 그냥 x, 마이너스 2 넘어가서 2가 돼서 x는 2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정답이냐? 아니요. 조건과 요 해의 공통범위가 진정한 해가 됩니다. 즉 수직선을 살짝 그려보면 1 이상이다. 조건 결과는 2보다 작다. 그럼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즉 x는 1 이상 2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합친 정답이 최종적으로 진짜 짧은데 문제는 짧은데 풀이까지 좀 길어. 그래서 서술형 나오기 딱 좋죠. 이거는 어렵지는 않고 이 풀어내가는 과정을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줄래?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x는 3분의 2보다는 크고 양수 2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거 712번을 봅시다. 절대값 하나는 이지. 자꾸만 2개 정도는 있어줘야지. 절대값 2개짜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등식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5가 8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다음 부분에 답했어. 자, 얘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통나무가 있으면 통나무를 한 번 자르면 두 토막이 나고 두 번 자르면 세 토막이 생기는 거잖아. 아까 절대값 하나짜리는 케이스가 2개였다면 이렇게 절대값이 2개 있는 등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2번 자른다는 느낌이 된다면 케이스가 이제 3개가 되겠죠. 토막이. 즉 이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를 얘를 정리를 할 건데 그냥 무조건 정리를 하면 안 된다. 이 x값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야 되고 얘 또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양수일 때 음수일 때도 구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누는 수가 있는데 바로 0이죠. 0. 0이 될 때 x값을 찾아내면 얘가 0 될 때 x값 마이너스 1, 얘가 0 될 때 x값 5. 즉 x가 이렇게 있다면 마이너스 1과 5가 있는데 이 두 값으로부터 얘가 이제 통나무가 되는 거야.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 세 개 통나무가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5 사이 5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 부등식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는 무수히 많죠. 그 수들을 각각 집어넣었더니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얘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건 음수. 얘도 음수. 음수니까는 둘 다 많이 잘못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잘못 나왔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많이 잘못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우변상수 8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 그냥 풀면 되죠. 동류와 함께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4가 돼서 넘어가면 풀 4가 되고요. 부등식의 양변을 음의 정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다 같다.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은 얘냐? 아니요. 조건과 해의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요 조건과 해의 공통범위를 구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수 있어 그려줄까요? 잘 모르면 그리시면 돼요. 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 얘가 되는군요. 그리고 최종적인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얘가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요범이죠. 마이너스 1 이상 5 미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여기에 등호를 안 써줬으니까 여기에 등호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에 등호 안 쓰면 등호 쓰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0이 될 때도 넣어야 돼요. 지금 모든 x에서 얘를 풀고 싶은 거야. 알겠지? 등호 빼뜨리면 안 돼. 등호를 써야 돼. 등호를 쓰긴 쓸 건데 한편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도 다르긴 할 텐데 양수냐 음수냐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거야.
양수면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많이 달고 꺼내고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x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일 때 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구? 2? 2 모르자. 2. 그럼 2 넣었던 양수, 음수. 양수. 이건 2 넣으면 음수. 그럼 양수는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면 많이 달고 나와야겠네요. 다음과 같이 되고. 근데 이상해요. x가 사라져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 끝까지 보자. 그럼 1 더하기 5는 6이고 8이 되는데 자, 이 부등식은 참인 부등식, 거짓인 부등식? 거짓? 왜? 참이죠. 6은 8보다 작죠. 아니 근데 같다 했으니까. 근데 6은 8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네. 그럼 참입니다. 참. 참. 우리 얘는 참이라고 하고 자, x가 사라졌더라도 네. 숫자가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이 참이 대소관계가 된다면 요 조건 자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해가 됩니다. 알겠니? 만약에 거짓이야. 만약에 6이 더 6쪽으로 벌어져 있대 크다가 그러면 그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x가 사라졌더라도 이 결과에 x가 사라졌더라도 이 결과가 참이라면 조건 자체가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5 미만이 두 번째 케이스의 정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5보다 큰 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뭐 8, 7, 7 넣으면 양수, 7 넣어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는 어떻게 돼? 그대로 나와야겠네. x 더하기 1, x 빼기 5가 8 이하다. 2x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12가 되나요? 2로 나눠주니까 x는 6 이하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수직선 살짝 보면 조건은 5 이상 결과는 6 이하 공통 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5 이상 6 이하가 세 번째 케이스에 해가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다 합친 게 마지막 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공통범위 구해봤자 없어. 해가 아무것도 안 나와. 다 합치는 거야. 다 합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합체했더니 x는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가 되겠네요. 얘가 최종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4번 보면은 1번 정답이 얘죠? 얘가 1번 정답, 얘가 2번 정답, 얘가 3번 정답이 되고 4번 1, 2, 3의 1을 수식선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수식선 G 그려서 1번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2번 마이너스 1 이상 5 미만 3번 5 이상 6 이하 해가지고 얘가 1번, 2번, 3번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5번 부등식의 해는 요놈이 답입니다. 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형 1번의 대표 문제 연립 부등식을 푸세요 그랬는데 가로만 전개해가지고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 공통을 구하면 되겠죠? 7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 부등식 2 곱하기 x 빼기 5 보다는 5x 빼기 1이 더 크고 5x 빼기 1보다는 4 곱하기 x 빼기 2 빼기 4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소중 되잖아. 그래서 얘는 소중 되면 어떻게 부르겠다고? 소중을 하나로 기억, 중대를 하나로 니은 해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713번, 716번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둘이. 막히면 물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열차표네.
오 코리아네요. 빙 좋아. 제일 틀린 것 같았을 때. 그러니까